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로스의 재무관리에서 챕터 4장 Introduction to Valuation, The Time Value of Money, 즉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챕터 4장과 챕터 5장은 이게 하나의 챕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화폐의 시간 가치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내용을 좀 다 많이 담고 싶은데 그 분량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 챕터 4장과 챕터 5장으로 나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기준으로 한번 잠깐 정리 좀 하면서 왜 화폐의 시간 가치가 중요한지를 잠깐 설명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재무 관리의 가장 주된 목표는 뭐였죠? 그렇죠? 자, 재무 관리의 목표는요. 한번 적어볼까요? 재무 관리, 재무 관리의 목표. 자, 여러분 재무관리 목표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To maximize 뭡니까? 기업 가치입니다. 기업 가치를 V라고 하죠. 그러면 재무관리의 목표는 바로 이 V, 기업 가치를 maximize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를 알려면요. 일단 기업 가치를 구하는 걸 알아야겠죠. 그럼 기업 가치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기업 가치는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요. 시그마 T 콜 1에서 n까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미래의 현금 흐름 CT를 어떻게 하죠? 1 플러스 K의 몇 승? T승으로 나누어주면 되더라.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왼쪽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우리가 to maximize corporation value, 즉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걸 극대화하기 위해서는요, 결국 이 공식의 답이 있네요. 뭡니까? 그렇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자의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거나 분모의 할인율을 뭐 하면 됩니까? 극소화하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챕터 2장에서 우리가 먼저 원래 이걸 먼저 해야 화폐 시간 가치를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 로스 재무 관리에서는 우선은 뭐를 먼저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여기 있는 화폐 시간 가치에서 여기 있는 분자의 현금 흐름 구하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분자의 현금 흐름을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요. 한번 볼까요? 분자의 현금 흐름을 공부하는 방법은 요거는 우리가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의 대표적인 BS와 그 다음에 인컴 스테이트먼트 IS를 공부를 했던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는요, 다시 이제 한번 돌아와 보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게 주된 목적인데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분자의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거나 분모의 할인율을 낮춰야 됩니다. 그럼 분모의 현금 흐름을 구하는 거를 챕터 2장에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봤다면요. 그러면 이제는 할인율을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 공식의 포뮬러에 바로 원리가 뭡니까? 타임 밸류 오브 머니, 화폐의 시간 가치입니다. 이게 화폐의 시간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무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화폐의 시간 가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챕터 4장에서 바로 이 화폐의 시간 가치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좀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는 친구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을 여러분들 알고 있는 친구는 복습 삼아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는 그런 친구는 이번 시간에 저랑 천천히 내용을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화폐 시간 가치라는 걸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화폐 시간 가치. 여러분들 화폐의 시간 가치가 뭡니까? 이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만 원과 미래의 만 원은 엄연히 같은 크기의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즉, 표면상으로는 현재의 만 원과 미래의 만 원은 똑같은 만 원이지만 뭐가 더 좋냐라고 하면 당연히 현재의 만 원이 더 좋은 가치를 가집니다. 더 높은 가치를 가져요. 왜 그러냐? 현재 만 원을 받으면 하다못해 그걸 은행에만 넣어놔도 뭐가 나옵니까? 이자가 나오죠. 그럼 1년 후에는 그 만 원은 만 원의 가치가 아니라 만 원 플러스 이자의 더 높은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내가 그때 만 원을 받으면 그때는 그냥 그 만 원인 거죠. 그쵸? 그래서 현재 만 원이 미래의 만 원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 그게 바로 뭡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입니다. 그러면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것은 결국 시간에 따라서 화폐의 가치는 다르게 표현이 된다라는 건데요. 그럼 대표적인 화폐의 시간 가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 가치고요. 또 하나는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지금부터 공부를 할 건데 자, 여러분들 제가 필기를 좀 해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 화폐의 시간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타임 밸류 오브 머니 TBM은요. 자, 한번 볼까요? TBM을 잠깐 보면요. 자, 화폐 시간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현재 가치, present value가 있고요. present value.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future value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time value of money, 화폐의 시간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잠깐만 그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future value, 여기 미래 가치, 그다음 present value가 현재 가치입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present value,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재무 관리에서는 뭐가 훨씬 중요하냐면요. 요 놈이 중요합니다. present value가 훨씬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재무 관리의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는 이걸 투자할지 말지 결정할 때는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현재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 훨씬 중요합니다. 현재 시점이. 사실상 재무 관리는 현재 시점이 거의 대부분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지만 현재 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래 시점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미래 시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 시점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미래 가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저는 지금부터 future value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주 쉬운 예로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future value 구하는 거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 제가 뭘 그릴 거냐면요. 타임라인이라는 걸 그릴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그림일 건데요. 재무 관리를 할 때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보통 정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이 그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지금 현재 타임라인은 2년짜리를 그렸다고 해볼게요. 여기가 0이 현재고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0이 뭐가 되냐면요. 여기가 현재가 되고요. 현재. 여기가 현재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가 뭐가 되냐? 1년이 됩니다. 1 year.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 여기가 2 year.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타임라인은 몇 년짜리를 그린 겁니까? 2년짜리를 그린 거죠. 그쵸? 2년짜리의 타임라인을 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퓨처 밸류가 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퓨처 밸류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 퓨처 밸류, 즉 미래의 가치를 할 줄 알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저축이라는 걸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 저축이라는 걸 하게 되면요. 우리가 뭘 줍니까? 이자를 주죠. 그렇죠? 왜 이자를 줍니까? 그건 바로 현재 시점에 내가 그 돈을 소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소비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여러분, 저축하는 건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왜? 은행에 내가 돈을 넣어 놓으면 은행은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을 당연히 뭐 할까? 다른 사람한테 대출해 줍니다. 빌려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은행에다가 세이빙, 즉 저축을 하면 은행은 그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그렇죠, 대출해 줍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간접적으로 누군가한테 뭘 해준 겁니까? 그렇죠. 빌려준 겁니다. 돈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내가 10,000원이란 돈이 있으면 현재 그 돈을 내가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빌려줬으면 당연히 누군가는 그 돈을 사용한 대가로 뭘 줍니까? 이자를 주게 됩니다. 그렇죠. 즉, 내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내가 포기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요구하는 비용이, 일종의 그게 뭡니까? 기회비용이죠. 그쵸? 바로 그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비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까요? 자, 쉽습니다. 여러분 다 해봤던 거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미래가치 한번 해봅시다. 이제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우리 재무관리에서는 이자율이라는 것을 R로 많이 씁니다. interest rate라서요. 그래서 여기서 R이라고 할게요. 이자율이 은행의 이자율이 몇 프로냐면요. 1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알겠죠? 10%.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 시점에 내가 100달러를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예치했습니다. 은행에다가 100달러를.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 이자율이 10%면 요 100달러는 1년 뒤에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너무 쉽죠. 얼마입니까? 110달러가 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 110달러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 110달러 어떻게 나온 거죠?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봐봐. 110달러는 100만 원이라는 원금이 있고요. 100달러라는. 그 다음 여기 100달러에다가 이자가 얼마입니까? 10%죠. 그럼 여러분 봐봐. 지금 보면 여기가 요게 뭐야? 요게 원금이지. 원금. 그 다음 요게 뭐야? 요게 이자잖아. 그럼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얼마가 되는 거야? 110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110만 원이라는 돈을 1년 후에 받을 수 있다는 걸 계산한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은 워낙 똑똑해서
100만 원, 100달러를 은행에 넣어서 10% 이자를 받으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110이라고 바로 나왔죠. 그쵸?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그 답이 나오는 데에는 이런 과정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봐. 요거를 내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 봐봐. 여기에도 100이 있고, 여기도 100이 있기 때문에 100을 동시에 같이 끄집어내 볼게요. 그럼 100을 앞으로 빼내면 1 플러스 0.1에 1승 해도 될까요? 되겠죠? 여러분 봐봐. 요거를 요렇게 나누면 100, 여기 나오네, 100, 그치? 요걸 요렇게 넘기면 100 곱하기 0.1, 여기 나오네요, 그쵸?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요거는 110은 요렇게 쓸 수 있네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해볼게. 이번에는 다시 1년 동안 11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걸 다시 은행에다 저축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2년 차이는 얼마를 받습니까? 그렇죠. 부지불식까지 나오네요. 121만 원이 됩니다. 맞죠? 여러분 이 121만 원 어떻게 된 거야? 이거지. 봐봐. 100만 원이라는 돈이 다시 1년 동안 저축이 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110만 원이라는 돈이. 그럼 110달러. 요거에다가 플러스 110 곱하기 0.1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여러분도 똑같이 요게 원금, 요게 뭡니까? 이자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한번 분해해 볼게. 그럼 요거를 110을 앞으로 당기면 1 플러스 0.1에 몇 승이 됩니까? 1승 해주면 되겠네요. 똑같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 봐봐. 여기 보면, 여기 여러분 요 110 있죠? 110. 요 110은 뭐랑 같냐면요. 요거랑 같나? 그치? 여러분, 요게 얼마야? 요게 110이잖아. 그치? 그럼 지금 제가 왼쪽에 요 네모로 쳤는 요거를, 요게 110이니까 여기다 넣어도 되지 않을까? 요게 110이니까, 그치? 그럼 넣어볼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네. 봐봐. 100에다가 왼쪽에 네모 박스가 이렇게 되죠. 1 플러스 0.1의 1승. 그리고 곱하기 오른쪽에 남아있는 1 플러스 0.1의 1승.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쵸? 여러분, 그럼 이거는 이렇게 적어도 되나? 100이 있으면 여기서 1 플러스 0.1이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1 플러스 0.1의 몇 승? 제곱해줘도 될까요? 되겠네요. 그쵸? 아,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미래 가치 구하는 공식을 찾아냈네요. 뭡니까? 자, 봐. 100달러라는 돈이 1년 후에 미래 가치는 얼마입니까? 110이고요. 100달러라는 돈이 2년 후에 가치는 얼마입니까? 121이 됩니다. 그럼 이때 미래 가치를 어떻게 구합니까? 아,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원금 100에다가 이자율의 1 플러스 이자율 0.1을 하고요. 내가 1년 동안을 하면 여기에다가 1승, 2년 동안 하면 여기에다가 2승, 3년 동안 하면 3승.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미래 가치 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기본적으로 바로 이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걸 알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뭘 했기 때문에 저축이란 걸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걸 일반화 시켜볼게. 여러분 이 100달러라는 돈은 지금 현재 돈이잖아. 그치? 그럼 이게 뭐냐? 이게 현재 가치겠네. present value. 그쵸? 그러면 결국 답을 쓸 수 있겠네요. 한번 써볼까? 한번 써볼게요. 결국 이렇게 쓰면 되겠네. future value, 미래 가치는, future value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present value, 현재 가치에다가 1 플러스 이자율 R에다가 몇 승 해주면 돼요? n승 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미래 가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쵸?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 가치 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바탕으로 이제 현재 가치 한번 구해볼게요. 현재 가치. 자, 현재 가치도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현재 가치를 한번 해볼 건데요. 현재 가치. 자, 여기서 조금 넘겨서 현재 가치는 뒷면에다 좀 해볼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이것만 좀 가지고 와서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가치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가치. 자, 여러분들, 현재 가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미래에서 현재로 이제 반대로 오는 건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여러분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121달러라는 돈이 2년 후에 121달러라는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이 1년 전으로 가면 이 돈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이제 얼마냐? 요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얼마냐? 요렇게 되는 걸 물어보는 건데, 볼게요. 잠깐만, 조금 기네. 여기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 식은 이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잘 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하냐 했을 때 1년 이걸 아까 전에 배웠던 미래가치 구하는 공식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 봐봐. 여기를 우리가 X라고 하자. 물음표라고 하지 말고 여기를
얼마 모르니까 x라고 하자. 그럼 이거를 현재 가치, 아까 미래 가치 구하는 걸로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잘 봐. 여기서 121이라는 달러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x라는 1년 차의 x라는 돈을 이렇게 하면 되나? 봐봐. 역시 이자율이 10%예요. 그러면 121이라는 거는요. 원금 x에다가 플러스 x 곱하기 이자율 0.1 요렇게 해주면 그 값이 뭐가 되면 됩니까? 121이 되는 x를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한번 해볼까? 이거를 여러분 쓰면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여러분 x가 똑같이 있으니까 x를 앞으로 빼. 그러면 1 플러스 0.1에 몇 승? 1승. 그게 얼마입니까? 121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나왔네요. x는 어떻게 됩니까? x는 어떻게 하면 되죠? 121을 뭐 해주면 돼? 1.1에 몇 승? 1승 해주면 되겠네요. 그 값이 얼마일까? 그렇죠. 110이죠. 그게 110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때 x가 얼마인 거예요? 여기가 1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쵸. 그 다음, 이 110을 다시 1년 뒤로 당겨보자, 현재로. 그럼 이걸 다시 1년 뒤로 당겨보자, 이렇게. 이렇게 당기면, 그러면 그때 여기에 얼마가 돼야 되냐? 그건 여러분 이번에는 녹색 X로 할게요, X. 요게 얼마냐? 요렇게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이 X, 현재 녹색 X가 자, 녹색 S를 저축했어요. 그럼 미래 가치로 하면 원금 X에다가 X 곱하기 이자율 0.1이 될 겁니다. 그 값이 뭐가 되면 돼? 110이 되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X가 똑같으니까 이 값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겠네. X에 1 플러스 0.1에 1승이 얼마입니까? 110이다.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녹색 X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110을 1.1에 1승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 값이 얼마일까? 당연히 100이죠.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x 값은 얼마가 됩니까? 100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결국 여러분들 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식을 하나 찾아낼 수 있는데, 잘 봐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 여기에 110이 있죠. 그쵸? 여기 110이 있잖아. 그치? 근데 이 110은 어디에도 있어? 여기에도 있네. 맞지? 여기에도 있죠.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여기 있는 이 값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 볼게요. 이렇게 넣으면 자, 봐. 그러면 x 현재 녹색의 x가 현재죠. 현재 x는 자, 봐. 요걸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보시면 자, 자, 여기 보시면 121을 자, 110은 요거죠. 여러분 봐봐. 110은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요 값을 넣는 거야. 그럼 121을 1.1에 1승을 하고 그 밑에 다시 1.1에 1승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 이건 다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네. 요 값을 다시 쓰면 121을 1.1에 몇 승입니까? 제곱해주면 됩니다. 아, 여러분 답이 나왔네요. 뭡니까? 여기 있는 121이 뭐야? 121이 미래 가치죠. 이게 future value입니다. future value. 그 다음 x는 뭐가 됩니까? x는 이거는 지금 현재 가치 present value죠. 아, 결국 식을 하나 도출해낼 수 있네요. 결국 어떤 식이 나오냐면요. 결국 프레젠 밸류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네요. 여기 있는 미래의 가치의 퓨처 밸류를 1 플러스 이자율에 n승 해주면 되겠네요. 1년 뒤로 가면 1승, 2년 뒤로 가면 2승 해주면 되겠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121이라는 2년 차에 있는 돈을 현재 가치로 땡기니까 1.1에 몇 승 한 겁니까? 제곱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121이라는 미래 가치에 있는 이 돈을 1년 차로 땡기면 1.1에 몇 승 해주면 되죠? 1승 해주면 되겠네요. 그 얼마일까? 1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봐봐. 지금 우리가 방금 구한 이 식이 좀 전에 구했던 식과 역수관계예요. 뭐냐? 여러분 여기 봐봐. 아까 전에 구했던 여기 봐봐. 이게 이거잖아. 그치? 여러분 이거에서 우리가 뭘 뽑아낼 수 있어? 한번 봐봐.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게, 자, 봐요. 그럼 여러분 이건 이렇게 하면 되나? 이걸 만약에 프레젠 밸류로 구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프레젠 밸류로 구하면 퓨처 밸류에다가 1 플러스 R에 몇 승 해주면 됩니까? N승. 여러분 이게 뭐야? 그렇지. 지금 보면 이게 미래 가치 구하는 거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현재 가치 구하는 건데 현재 가치 구하는 공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그렇죠? 그래서 미래 가치 구하는 공식과 현재 가치 구하는 공식은 뭐다? 역수관계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게 바로 화폐 시간 가치의 가장 단순한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이 정도면 일단
우리 챕터 4장에 있는 가장 기본 컨셉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보면서 하나씩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면요. 우리 일단 교재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교재로 가보면요. 챕터 4장이 Introduction to Valuation이라 그래서 또 Time Value of Money, 화폐의 시간 가치죠. 자, 보면, 자, 챕터 4장을 한번 보시면 조금 키울게요. 자, 여러분 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조금만 키우겠습니다. 자, 보면요. 그 로스 책에 이런 말이 있죠. In the most general sense, the phrase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ime value of money refers to the fact that a dollar in hand today is worth more than a dollar promised at some time in the future 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뭡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1달러, 내 손에 가지고 있는 1달러가 미래에 받게 될 1달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화폐 시간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로스의 재무관리 책에서도 우선은 퓨처 밸류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퓨처 밸류가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퓨처 밸류로 여러분들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있네요. 1달러를 가지고 미래 가치 구하는 게 여기 있네요. 그쵸? 우리가 배웠던 거랑 똑같네요. 지금의 1달러니까 요거를 바꾸면 프레젠트 밸류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그쵸? 이렇게 구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 퓨처 밸류를 배우고 나면 그 다음 나오는 게 프레젠트 밸류입니다. 그쵸? 왜? 퓨처 밸류의 역수기 때문에 일단 미래 가치를 배우고 나면 현재 가치가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치 구하는 공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현재 가치 구하는 공식은 여기 있네요. 그럼 미래의 1달러니까 여기를 퓨처 밸류라고 하면 이 값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퓨처 밸류를 1 플러스 R에 T승 혹은 N승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이때 여러분들 봐봐. 우리가 미래 가치 구할 때 future value는 present valu에 1 플러스 R에 t승 해주잖아. 그치? 그때 1 플러스 R에 t승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를 Future Value Interest Factor라고 합니다. 이걸 FVIF라 그래요. FVIF.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FVIF RT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가 봐봐. 여기서 R이 10이라고 10%라고 나오고요. T가 5라고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럼 FVIF, Future Value Interest Factor 이게 나오면요. 그러면 이 값이 예를 들어서 FVIFRT가 이 값이 예를 들어서 1.5라고 줬다고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달러를 이자율 10%에 5년 동안 투자하면 얼마의 미래 가치가 됩니까? 라고 하는 건 뭐냐? 이렇게 하면 되죠. 10달러를 1 플러스 0.1에 몇 승 하면 돼요? 5승 해주면 되죠. 그런데 아까 전에 FVIF, 즉, 요 값이 뭡니까? 1.5라고 준 거예요. 그럼 여기가 1.5 넣으면 얼마입니까? 1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FVIFRT가 나오면 1 플러스 R의 T승을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현재 가치도 있겠죠. 현재 가치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현재 가치는 1을 1 플러스 R의 T승으로 나눈 게 여기 있죠. 그쵸? 그걸 뭐라고 하냐? Present Value Interest Factor 이라고 합니다. Present Value Interest Factor. 그쵸? 그래서 요거를 RT라고 하면 만약에 Present Value Interest Factor RT가 요 값이 예를 들어 자 봐요. 요 PVIF가 RT 10%의 5년이 이게 예를 들어서 0.4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달러를 5년 뒤에 10달러를 이걸 현재 가치로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원래 이렇게 해야 되죠. 10달러 곱하기 여기다가 1, 여기다가 1 플러스 0.1에 5승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 값이 뭐라고요? 요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요 값이 0.4니까 바로 하면 얼마입니까? 4.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들 요게 요걸 의미하는구나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거는 요겁니다. 결국 present value와 future value는 뭐다? 역수 관계다. reverse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됐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챕터 4장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 챕터 4장이 어찌 보면 화폐 시간 가치 가장 기본이고요. 이제 요게 끝나고 나면 이제 챕터 5장부터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현금 흐름들이 나와요. 현금 흐름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걸 우리는 다음 시간에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